이번에는 세제 개편안, 민생 안전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리풀 전문위원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일반적으로 생활에 많이 쓰이는 세제 개편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자녀 가구,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진짜 많이 늘어난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에 자녀 수에 따라가 많아요. 자녀 수에 따라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가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분들이 정말 많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약간 7천만 원의 기준이 있어요. 총급여, 말 그대로 세전급여가 7천만 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에 따라서 공제액수가 좀 더 덜 받냐 더 받냐 이런 기준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씩 상향,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해준다 라는 게 하나 이번에 생겼습니다. 단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상향해주겠다. 말 그대로 자녀가 수가 2명 이상이면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실질 세율 적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100만 원 더 소득공제 받았지만 내가 세율 구간이 15% 구간이다. 그러면 세금으로 따져봤었을 때는 내가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거는 15%로 곱해야 되니까 15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계산 예시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녀 수에 따라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됐었어요. 자, 근데 이게 그냥 자녀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20만 원만 해줬는데 이제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2분 있다. 근데 다 6세 이하다 그러면은 최대 4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혜택이 아닐까. 말 그대로 직장인분들에게 그 부담이 확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꽤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부담 상당하죠. 요즘 7세 고시니 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 말 그대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말 그대로 만 9세 미만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의 적용이 제가 봤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전 지금 아동의 학원비, 초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15% 세액공제 적용에 대한 거를 범위를 좀 넓혀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원비가 포함된 게 긍정적입니다. 근데 예체능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범위를 잘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요. 자, 그 다음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에서 소득요건이 빠집니다. 이게 뭐냐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아르바이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생겨버려요. 그럼 현재 그 자녀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 세전 500만 원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소득금액 말 그대로 뺄 거 빼고 나서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해버리면 너는 돈 벌 만큼 벌잖아. 그러면 그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로 적용을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그거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 요건 자체를 없애겠다라고 이번에 개편이 됐습니다. 전 당연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돈 알바 좀 벌었다고 이 교육비 세액공제 빼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혜택이 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손실이 엄청 크다라는 거죠. 자, 다음 월세 세액공제가 바뀝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랑 대상주택을 확대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월세액 한도 연천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15%에서 17% 해줬죠. 엄청나게 큰 혜택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이거나 아직은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월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 월세 세액공제 받는 게 영향이 엄청 클 거다라고 많이 말했죠. 그래서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게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해 주겠다. 왜냐하면 주말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부산 살고 누구는 서울 살고 있다. 각자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월세 세액공제가 세대 주에게만 해주니까 이거는 1인만 적용을 받으니까 한 명은 월세를 적용을 못 받잖아요. 세액공제를. 이거 억울하죠. 이렇게 연 합쳐봤던 2천만 원이면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러면은 이거 각각 적용하게 해줄게. 근데 부부 합산 한도가 이게 연 1천만 원은 똑같이 적용이 돼요. 어찌됐든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게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을 해주겠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용을 잘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일단 대상주택이 3자녀 이상이다. 그러면은 적용 대상 주택의 규모를 없앴습니다. 기존에는 85제곱미터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월세만 적용을 해줬었는데 지역 구분 없이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모가 상향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자녀이신 분들은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이제 상생 협력 지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번 정권 들어오고 나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혜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 업무 추진비, 말 그대로 우리 접대비라고 하죠. 성금 확대 및 적용 기한을 연장을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지출 금액을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을 하겠다. 말 그대로 한도가 2배 이상 상향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접대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도가 넘어갔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비, 전통시장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써라 라는 이제 하나의 독려 차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폐업 너무 심합니다. 많이들 힘드신데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 공제 해제가 된다 그러면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폐업, 경영 악화 등으로 이제 공제금 수령한다. 그럼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사유면 중도 해제됐을 때 기타 소득으로 종합과세하거든요. 근데 이게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는 게 유리해요. 근데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 공제, 중도 해지 사유 중에서 경영 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을 완화시켜 주겠다. 이 정도만 해도 경영 악화니까 중도 해지하더라도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 적용해 주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수익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됐었을 때를 경영 악화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20% 이상 감소만 하더라도 경영 악화라고 봐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은 이건 당연하죠.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소상공인분들 너무 힘드니까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가 임대료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뭐 70%까지를 세액공제 해주는 게 있는데 이거 기한을 3년 더 연장해주겠다. 우리 상생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물론 이제 공시를 유지하시지 않고자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시는 상가 임대업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한번 이제 곰곰이 한번 따져보시고 이게 도움이 되면은 한번 적용 받으시는 것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세제 개편안들이 나왔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게 더 유리할지 한번 따져보시고 특히나 이제 근로소득자 분들도 이번에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부담도 조금 좀 더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